네, 반갑습니다. 5월 18일 일요일 종목 진단입니다. 자, 오늘은 또 바이오 제약 이쪽 들고 왔습니다. 뉴스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썩 좋은 뉴스들이 많이 없네요. 네. 자, 오늘은 이제 관세 무풍지대다 해가지고 수혜를 받았었던 제약 바이오 주가 흐름이 좋았었는데, 자, 트럼프의 약가 인하에 대한 행정명령 이런 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부담감을 또다시 펼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업계가 일단은 긴장감을 고조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일단은 1차 관세 리스트에서 의약품은 제외한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한숨을 좀 돌렸었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이제 긴장 상태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품목별 세부 관세 정책이 예고된 가운데 깜짝 약가 인하 행정명령까지 발표가 되면서 주요 바이오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자, 근데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도 바이오 시밀러는 오히려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정부가 약값을 제한하겠다, 뭐 이런 부분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한 인하 요구가 계속적으로 미국 정부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좀 정부에서 좀 강압적으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은 네, 30일 내로 네, 약가 책정을 업계들에게 요구를 했고요. 만약에 이런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약값을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강제적으로 낮추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30%에서 80%까지 즉각적으로 낮추겠다. 자, 미국은 이제 약값이 비싸다고 하잖아요. 네, 의약품의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국가인데 너무 비싸니까 부담이다. 이거 줄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네, 바이오 시밀러를 제외한 다른 제약 바이오 입장에서는 약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종목들 일단은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네, 종목 차트를 참고해 보도록 하죠. 네. 자, 일단은 뭐부터 볼까요? 네,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 이쪽 먼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가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 매도세가 좀 나오는 모습이 좀 있고요. 아래쪽 지지에 대한 패턴들은 현재로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니죠. 네,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은 아닌데 이제 이 박스권 하단으로 밀려나 있다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부담스러운 요소로 작용이 되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고요. 16만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주가에 대한 부담감은 좀 커져 있습니다. 자, 위쪽 지금 16만원에서 19만원까지 형성되는 이 박스권 구간이 유지가 되면서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이어갔다라고 볼 수는 있었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부담 요인으로 작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셀트리온에게는 일단 바이오 시밀러에게는 네, 뭐 특별하게 약화될 내용은 별로 없어요. 네, 중간 유통에 대한 구조가 약화되면은 오히려 이제 직판 위주로 가는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직접 유통 구조를 강화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있기도 하죠. 물론 이제 미국 내에서 뭐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숙제들이 남아 있겠습니다만 뭐 당장 셀트리온에게 악재가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약 가격이 인하가 되면 그냥 뭐 그 바이오 시밀러 기업에게 무조건 이득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전체적으로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중간 유통의 마진이 줄어든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중간 유통 마진이 줄어든 대신에 약가 인하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오리지널 대비 저가 전략이지만 가격의 추가 인하 경쟁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즉 마진 구조를 압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야, 니네 많이 남겨먹는 것 같아. 좀 더 낮춰. 우리도 지금 다 낮춰줬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에게는 지금 악재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그냥 피해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도 되겠죠. 자, 그래도 그나마 셀트리온은 네,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뭐 적자 기업들보다는 낫잖아요. 지금 그래도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주가가 잘 안 간다는 게 문제인데, 네, 그동안 이제 셀트리온이 신나게 잘 나가던 그 시점, 2008년도부터 열심히 올라왔죠. 11,800원대 불과하던 주식이 지금
주가 좀 많이 내려서 걱정스럽다 하는 게 1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정체기를 가지고 있다. 자, 뭐 제약 바이오주들 중에서도 이런 흐름도 보이는 것들 많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성장성이 막 진행이 되다가 일정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더 이상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멈추는 형태.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은요, 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 보여요. 자, 월봉상에서는 일단 압박감이 좀 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라가려면 힘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아래쪽 지지라인 때도 있긴 있는데, 살짝, 네, 부담스러운 요소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되니까요. 이 내용들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면, 네, 주가가 아래쪽 저점 지지를 좀 확보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좀 더 보이려면 14만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포인트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일봉상에 체크하면은 14만원대라고 한다면 매물이 가장 아래쪽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14만원 쪽까지 생각하게 되면 요 정도는 지켜져야 된다라는 인식이 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저점이다라는 인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바이오시밀러는 괜찮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죽인다라는 느낌보다도 어느 정도 이제 횡보를 한다거나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큰 충격적인 부분은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유지만 잘 되면 일단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네, 그동안 이제 박스권에서는 계속 정배열이나 수렴을 유지했는데 이제 역배열 전환이 되면서 이격이 커지고 있다는 거, 추세가 조금 가파르게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은 자, 14만원까지 내려갈 수 있는 또는 그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보여지긴 합니다. 자, 매수하기는 조금 껄끄러운 위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인 어떤 방향성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네,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 볼게요. 삼성바이오. 비슷하죠? 네. 비슷한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 매출의 25% 정도가 북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공장이, 전부 다 인천 송도에 있죠. 미국에다가 공장 건설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때 됐어. 송도에다 하자. 해가지고 지금 송도로 진행이 된 건데, 자, 이게 지금 트럼프 시대가 되면서 약간, 네, 독일에서 날라오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네, 원료 및 중간 제품에 대한 물류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수익성이 네,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자, 뭐 약 가격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요거는 이제 그 원재료 같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애매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부적인 관세 부과 정책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의약품에 대한 부분들 관세 집행하겠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보다도 주가 하락에 대한 네, 포지션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지금 물론 이제 그때도 이런 얘기 해드렸어요. 의약품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이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배째라면 어쩔 거냐. 네. 뭐 약 어쩔 건데 니들이 뭐 그럼 관세 뭐 부과가 많이 돼서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어차피 미국 소비자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였는데 지금 상태로 가면은 약가 인하까지 같이 진행을 해버린다는 것은 제약 쪽에 또는 바이오 쪽에 관세 부과시키겠다는 얘기라고 봐야 되죠. 관세 부과시키면서 의약품 가격을 낮춤에 따른 그런 어떤 상쇄 효과를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관세 나는 없어 라고 했었지만 관세를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된 거죠. 자, 100만 원을 지켜주면 좋긴 좋은데 데드크로스 나온 이후에 계속 추세가 좀 흔들리고 불안하긴 합니다. 100만 원은 딱히 지지선 역할을 하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95만 원 요저기가 지지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100만 원 좀 깨고 내려가더라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아래쪽 95만 원까지는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당장 치고 넘어갈 만한 모멘텀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포지션이 조금은 애매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썩 좋은 형태는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일단은 95만원 지지되는 거 여부만 좀 체크하시고 매수는 조금 천천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수 없으면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을 볼까요? 네. 요것도 이제 뉴스 기사에 한번 나왔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얘는 이미 주가가 많이 내려왔네요. 그죠? 네. 큰 리스크는 뭐냐면 전체 매출의 약 80% 정도가 미국에서 발생이 됩니다. 오리지널 신약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엑스코플이라는 단일 제품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약가가 인하가 된다 그러면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관세, 약가 인하 이게 나오게 되면은요 실적이 크게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얘는 압박 용도가 네 그냥 일반적으로 넘어가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또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압박 요소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매출의 80%라고 한다라면 타격을 상당히 입을 수가 있겠죠. 지금 주가 하락폭이 조금 크게 나타난 이유도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자, 근데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이 종목이 뭐 그렇게까지 네 나쁜 상황으로 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또 추세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아래쪽 지지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매수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가줄 수도 있는 위치인데 상황이 조금 애매하긴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처럼 이렇게 지난번에 이제 작년이죠. 작년 요맘때에 6월 7월 달 있었던 그 시점처럼 하락 추세로 전환되더라도 지지점에서 반등해서 돌려주면 또 세게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일단 많이 봐준다 치면 85,000원 정도 지지선까지 일단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돌려서 나가게 된다면 크게 부담감 없이 느긋하게 보실 수 있겠고, 만약에 돌리지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체크하실 필요 있겠습니다. 요거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약간은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슈, 이 뉴스에 대해서 가장 악재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SK바이오팜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판단되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자, 유한양행 볼게요. 유한양행. 유한양행도 주가가 계속 늘어지네요. 그죠? 자, 뭐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약가 인하가 되면은 이제 뭐 수익성 감소. 네, 이거는 이제 파트너사가 있기 때문에 로열티 수익이 감소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의약품을 또 미국 진출을 확대했을 경우에 의약품에 대한 진출 확대 시에 관세 변수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자, 근데 얘는 그래도 직접적인 진출보다는 기술 이전에 대한 중심. 네,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제 그놈들이 알아서 하는 거 이런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에 또 맹점이 있어요. 내가 기술 이전해가지고 그놈이 약을 만들어서 어쩌고저쩌고 막 했어. 근데 약가 가격을 내려야 된대. 수익성이 감소됐어. 그럼 로열티 받는 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로열티 감소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뭐 당장 이제 뭐 전체적인 큰 영향력을 미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만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이런 악재를 만났다라는 것은 부담되죠. 그 다음에 추세가 하방으로 돌아서는 형태의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지할 수 있는 포인트 나오지 않으면 주가가 더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추세적으로 봐서도 약간 추가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상태고요. 지금 지지선이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냐 보면은 90,000원 정도 네, 지지선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아래쪽 무대기로 나와 있는 지지선 있죠. 70,000원 정도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70,000원 이하로는 빠질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네, 90,000원이 일단 기본적인 수준이 될 것 같아요. 한 10% 정도 변동성. 아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한 10%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제약품들, 제약 바이오 업종들 보니까 마이너스 10% 정도 맥시멈 잡고 지지선 한번 보시는 거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쪽으로 움직임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추세는요, 작년 연말에 크게 올랐던 부분 이후에 주가 좀 빠진 형태로 가고 있어 가지고요. 네, 지금은 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데드크로스 좀 두껍게 나왔잖아요. 적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주가 흐름이 크게 상승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죠? 네,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매수하기는 조금 껄끄러워 보입니다. 네, 일단은 90,000원 지지선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000당 제약 볼까요?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네, 요것도 마찬가지. 바이오 시밀러, 그 다음에 안과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죠. 네, 뭐 지금 전략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지켜보는 게 맞다. 네, 근데 바이오 시밀러, 그 다음에 이제 제네릭 그 계열, 네, 이런 제품군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FDA 승인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만들어지면 뭐 기회 요소는 많다라고 되어 있고, 미국
미국발 매출이, 미국향 매출이 그게 크진 않다. 비중이 크지 않다. 그래서 지금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다. 크게 나쁘지 않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추세 자체도 지금 보면은 며칠 전에 한번 크게 올랐던 부분도 좀 있고요.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애매한 거는 작년에 고점 돌파해 놓거나 내려갔다가 올라갔는데, 보통 상승 추세라면은요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 안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만 원을 넘겨서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옆으로 흘러버리게 되면 문제가 뭐냐? 자, 지난번에는 파동이 컸는데 이번 파동이 약해요. 그러면서 주가가 아래로 흘러. 이렇게 되면 모양이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그 약간 낙타등인데 좀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로 약간 쌍봉 비슷한 느낌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위협적이진 않습니다만, 네, 재료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근데 이것도 현재 시점을 잘 지켜줘야 되겠네요. 12만원, 최대 12만원까지는 무조건 지지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 더 떨어지면 안 되겠죠? 자, 12만원까지면 이것도 10%인가요? 네. 요거는 한 18%? 네, 그 정도. 네. 한 15, 6%? 네, 그 정도. 보니까 이제 제약바이오들의 지지가 그렇게까지 나빠 보이진 않네요. 그죠? 대부분 15, 6% 정도 때 이렇게 유지가 되는 지지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변동성은 그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재 상황에서 그 정도까지 변동성을 한번 흡수해 볼 수 있다라면, 네, 좀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수 포인트들은 잘 안 나오네요. 그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매수 포인트가 안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문제시 된다 그러면은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 또 코스닥 쪽에 이제 그 영향력을 미치는 종목들이 바로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쪽의 주가 하락은, 요즘에 2차 전지도 안 좋은데 바이오까지 떨어진다. 그럼 코스닥 시장이 좀 붕괴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지 말아야 될 곳에서도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도 그나마 이제 지금 뭐 관세라든지 또는 뭐 약가 인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천장 제약이 그래도 가장, 네, 리스크가 좀 적은 기업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그냥 보유 관점 유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천장 제약이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리가캠 바이오도 한번 볼게요. 리가캠 바이오도 변동성 계속 많이 보이고 있죠.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위쪽에서 추세가 계속 이제 눌리고 있는 입장인데, 눌리더라도 유지만 된다면 별 문제는 없어요. 네, 근데 요거는 리스크는 일단 존재하긴 합니다. 네, 존재하긴 하고, 뭐 신약, 네, 일단 제약 쪽으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FDA 허가가 나오고 나서, 이제는 FDA 허가가 나오는 것도 문제네요. 그죠? 그 다음에 허가가 나오고 나서 미국으로 이제, 정식적인 출시가 나오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약가 인하 정책이 발목 딱 잡아버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상치는 만약에 내가 $10,000,000 벌기로 생각했었어. 근데 약가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압박감이 터지게 되면은 $10,000,000 벌기로 생각했었는데 $500만 밖에 못 번다. 골치 아파지죠. 그러면은, 네, 지금 R&D 연구개발 단계에서 돈을 많이 썼을 텐데, 이런 것들이 수익이 조금 줄어들게 된다라면 뭐 부담되는 요소가 나올 수 밖에 없겠죠. 네, 뭐 아직까지는 부담을 받을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도 뭐 지금 당장 영향을 받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들락날락할 수 있는 모습은 나타나겠죠. 네, 특별한 내용은 아닐 것 같아 보이고요. 이 종목에게 뭐 특별한 어떤 악재 요인을 통해 가지고 너를 죽여야 되겠어 이런 식의 느낌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본다라면은 중립적인 형태의, 그냥 나는 뭐 관계없어요. 뭐 그런 정도? 네, 그냥 그런 정도의 종목으로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자, 지지선은 조금 더 가까이에 있는데 이것도 10% 정도 되네요. 92,000원 정도 지지선 역할 나오고 있죠. 근데 현재가 대비해서 10% 정도. 네,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지지선은 대부분 10% 정도대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이제 건드려가지고 한 번씩 흘러버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우리가 감안하고 가자. 10% 정도 변동성은 우리가 감안하고 대응점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전 한번 볼까요? 네, 요 놈이 이제 코스닥 대장주인데, 요거는 지금 주가 상황이 좀 안 좋아요. 그죠? 데드크로스가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추세를 좀 꺾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추세적인 부분에서만 봤을 때는 이격이 크게 벌어진 상태에서 옆으로 누운 상태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죠? 네.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은데, 그러면 이거는, 네, 영향이 있느냐? 뭐, 그렇게 영향이 없습니다, 이거는요. 네. 이거는 뭐, 그다지 영향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생산하기보다는 이제 기술 수출, 이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다지, 네, FDA 승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글로벌
빅 제약사들 이런 쪽하고의 어떤 계약 이런 것들이 뭐 대부분의 수익성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건 있겠죠. 네. 수출을 해서 그 계약사들이 약을 만들었을 때 약가 인하 이건 간접적 피해라고 봐야 되죠. 네. 간접적 피해. 아까 전에도 종목 하나 말씀드렸을 텐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처럼 이제 기술 수출을 했는데 그쪽에서 만든 약이 가격이 인하되면서 마진이 떨어진다, 로열티 수입이 줄어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글로벌 파트너사에는 이제 로슈, 뭐 사노피 이런 애들이 있는데 당연히 네, 로열티가 수익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좀 더 뒤늦게 지급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약간은 애매한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분위기로 가게 된다 그러면 얘도 뭐 자연스럽지 못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 아무래도 네, 수익성 돈이 안 되는 거라면은 얘네가 하는 사업 자체도 좀 축소될 가능성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이 종목은 뭐 거의 그다지 영향은 없습니다. 뭐 상업화돼서 뭐 진행하는 제품도 아직은 없고 대부분 이제 기술 수출에 의한 네, 수익성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지 않고, 또 미국에다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구조가 아닌 그런 파트너사를 데리고서 이제 기술 수출을 했기 때문에 뭐 실적에도 큰 영향은 없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앞으로 전략이 좀 바뀐다라거나 등등이 나올 때는 리스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네,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제약바이오 업황에 대한 어떤 부진을 통해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추세가 지금 매우 안 좋아졌어요. 네, 이런 둥근 천장의 포지션은 매우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아래쪽 지지선 보시면 이것도 10%네. 왜 다 10%대에 걸려있죠? 자, 지지선이 이제 마이너스 10% 정도 내려가는 28만 5천 원 정도 잡혀있다. 제약바이오들이 네, 한 10% 정도는 마이너스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하게 지지선이 그 정도 차이가 좀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알테오젠은 매수 의견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매수하시면 안 되겠고요. 매도는 좀 더 보셔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저라면 매도할 것 같아요. 저라면 매도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렇게 역배열 나오더라도 바로부터 반등 나가는 경우가 워낙 많아가지고 네, 매도를 쉽게 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지선이 이탈했다. 28만원 뭐 아래로 떨어진다. 이렇게 된다면 그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네, 제약바이오 좀 알아봤습니다. 관세 무풍지대 아니었냐? 네, 아닌 것 같아요. 무풍지대 아닌 것 같고, 여기다 약가 인하라는, 네, 더블 콤보까지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수급이나 이런 관심도가 많이 낮아지게 되면 주가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10% 정도대의 변동성을 지금 지지선으로 완충 구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한번 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정도까지 변동성이 나올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 왜냐면 밑에서 사고 싶은 사람들은 그쪽이 지지선이 알고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주가를 좀 끌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부담 요소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변동성 나올 수 있다는 것 정도까지만 생각하시고요.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네, 완벽하게 이제 뭐 악재다 호재다라고 딱히 구분지어서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구간인 것 같다 판단되니까요. 그 내용들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내일 아침 무료 방송 있죠? 네, 아침 시황도 듣고 내일 아침 9시 무료 방송도 듣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